네, 파일 이름 먼저 바꾸도록 하죠. 데이터 분석 2번. 이번에는 numpy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numpy. numpy라고 하는 이유는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네. 먼저 연결을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연결을 먼저 하시고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임포트를 하시는 게 쉬워져요. 연결을 하고 나면 임포트를 하시는 게 쉬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임포트 numpy as np까지가 이렇게 자동 완성이 돼요. 되셨죠? 자, 실행하겠습니다. 이거는 numpy 모듈을 임포트 하겠다. numpy가 가지고 있는 함수들, numpy가 가지고 있는 서브 모듈들을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리스트의 인덱싱과 슬라이싱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따로 또 정리 안 해도 되겠죠. 우리 리스트 할 때도 정리를 했었고 어제도 간단하게 리스트, 파이썬 리스트 하면서 정리를 했었어요. 인덱싱과 슬라이싱. 자, 그거를 우리가 배열, ND 어레이에서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D 어레이에서 제목을 먼저 넣을까요? 제목은 어레이 인덱싱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열에서는 numpy의 ND 어레이에서는 어떻게 인덱싱을 하느냐? 사실은 똑같아요. 같습니다. 그죠? 네. 자, 배열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 numpy.a range 사용할까요? 10개짜리로 만들겠습니다. 어떻게 되죠? 0, 1, 2, 3, 4, 5, 6, 7, 8, 9. 그렇죠? 출력 안 해봐도 되겠죠? 해볼까요? 0부터 9까지 0부터 10보다 작은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이 되죠. 배열이 됩니다. 시작하는 값이 없으면 시작하는 값은 0이 기본이고요. 이거는 10 미만이란 뜻이고 얼마씩 증가시켜라 혹은 얼마씩 감소시켜라 라고 하는 값이 없으면 1씩 증가시키는 게 기본 값입니다. 그죠? 네. 배열에서 특정 원소를 선택하는 거는 인덱스를 통해서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인덱싱이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를 사용해서 배열의 원소를 참조하는 거. 그렇죠? 네. ARR 프린트 할까요? ARR 첫 번째 원소는 인덱스 몇 번? 인덱스 0번. 그죠? 여기 인덱스 0번. 배열의 가장 마지막 원소는 9번이라고 해야 되겠죠. 원소의 개수는 10개지만 인덱스가 0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인덱스는 전체 랭스보다 하나가 작죠. 네. 이런 것들은 저희가 리스트랑 다 동일해요. 그러니까 리스트랑 다를 게 없습니다. 배열이라고 해서 다를 건 없어요. 원소의 개수 빼기 1 이렇게 되죠. 음수 인덱스 사용할 수 있었죠. 음수 인덱스 기억나시죠? 뒤에서부터 거꾸로 세는 거. ARR 9라고 하는 것보다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게 더 쉽죠. 그렇죠? 네. 음수 인덱스는 뒤에서 거꾸로 매겨지는 인덱스. 그죠? 이런 사용법은 동일합니다. 여기까지는 리스트랑 동일한 거고요. 리스트랑 동일한 거고. 슬라이싱도 해볼까요? 슬라이싱도 똑같아요. 네.
슬라이싱은 범위를 사용해서 어떤 범위의 이렇게 할까요? 뭐 시작값과 엔드 값은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스타트 이상, 엔드 미만 범위의 원소들로 이루어진 부분 집합. 다시 얘기하면 이거 잘라낸 것은 그것 자체가 뭐가 된다? 배열을 잘라낸 거니까 그것 역시 배열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하시는 방법은 똑같아요. 그죠? 배열에서 인덱스 0번부터 인덱스 5번까지 원소 몇 개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이렇게 하면 0, 1, 2, 3, 4 5개죠. 5개. 그죠?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슬라이싱한 결과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슬라이싱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게 슬라이싱이고 슬라이싱한 결과는 뭐가 된다? 배열이 된다. 이거 어레이잖아요. 리스트 아니고 어레이죠. 쉼표가 있느냐 없느냐 보고서 어레이냐 리스트냐 뭐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죠? 네.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작하는 인덱스가 0이면 생략할 수 있죠. 그렇죠? 끝나는 인덱스를 생략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 끝나는 끝 인덱스가 생략되면 배열의 끝까지 슬라이싱을 하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었던 거. 그렇죠? 이해되시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음수 인덱스를 사용해서 인덱싱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끝에서 3개만 선택해 주세요. 그죠? 끝에서 3개를 선택해 주세요. 끝에서 5개를 선택해 주세요. 끝에서 뭐 10개를 선택해 주세요. 라고 할 때. 그래서 헤드, 여러분들 데이터 프레임에서 헤드 그리고 테일 이 기능 있잖아요. 그죠? 헤드와 테일을 어떻게 우리는 슬라이싱을 이용해서 하실 수가 있으세요. 앞에서 5개 그러면 여기서 시작 인덱스 생략하고 5개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요. 뒤에서 3개 그러면 뒤쪽에 3번째부터 끝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음수 인덱스를 사용해서 이렇게 가능합니다. 되셨습니까? 이게 인덱싱과 슬라이싱, 되셨죠? 네. 배열에서 여기까지는 리스트랑 동일한 점이고요. 여기까지는 리스트랑 동일한 점이고 리스트에는 없는 기능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fancy indexing이라고 하는 기능이에요. 자, 이거는 뭐냐면 이거는 배열과 비슷한 객체. 뭐가 있다 그랬어요? ND 어레이도 배열이죠. ND 어레이도 배열이고 리스트도 배열하고 비슷하죠. 튜플도 배열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배열과 비슷한 객체를 사용해서 인덱싱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위쪽에 있는 어레이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프린트 어레이 다시 한번 해보고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녀석들을 뽑아볼게요. 1, 3, 5 이렇게 한번 뽑아볼게요. 1, 3, 5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아세요? ARR 이 안에 리스트를 주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서 1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하나를 선택하죠. 2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죠. 3, 그러면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 안에다가 리스트를 주시는 거예요. 리스트를. 어떻게? 1, 3, 5 꺼내주세요. 이렇게. 자, 이거 인덱스입니다. 여기서 사용된 건 이거 인덱스예요. 지금 인덱스하고 값하고 완전히 동일해가지고 좀 헷갈리시는데 ARR을 다시 만들까요? 다시 만들어 볼게요. 난수로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똑같게끔 하기 위해서 seed를 먼저 맞추죠. seed를 먼저 맞추고요. 그 다음에 numpy.rand int 죄송합니다. numpy.random numpy.random.rand int 숫자는 0부터 100 미만 두 자리 숫자로 할까요? 두 자리 숫자로 하고 사이즈는 몇 개? 10개로 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자, 여기에서 135 뽑아보세요. 여기서 135. 어떻게 선택할까요? 인덱스 1번, 인덱스 3번, 인덱스 5번. 이렇게 꺼낸 거예요. 의미 아시겠죠? 얘가 의미하는 게 뭔지 아시겠죠? 이렇게 리스트나 튜플이나 ND 어레이 이렇게 배열과 비슷하게 생긴 녀석들을 가지고서 인덱싱, 원하는 것들을 뽑는 거예요. 이것을 fancy indexin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fancy indexing의 결과는요, 슬라이싱과 비슷하게 어레이가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요, 이렇게 하면 이거 어레이예요. 하나를 뽑든 두 개를 뽑든 이 안쪽에다가 배열을 넣어주면 그건 어레이가 돼요. 인덱싱 하는 방법이고요. 인덱싱 하는 방법이고 fancy 인덱싱의 결과는 fancy 인덱싱의 결과는 ND 어레이예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구별하셔야 돼요. 무엇을 구별하셔야 되냐면 자, 요거 두 개를 비교해 보세요. 프린트 어레이 1번. 자, 이거는 뭔가요? 이거는 그냥 인덱싱입니다. 원소 하나를 참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ARR 리스트 안에다가 인덱스 안에다가 리스트를 넣는 거예요. 자, 이거 구별하셔야 되는데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인덱스 연산자. 그러니까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연산자. 안쪽에 있는 괄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는 연산자. 이거 두 개 구별하셔야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대괄호는 뭐다? 인덱스를 사용하기 위한 대괄호. 안쪽에 있는 대괄호는 리스트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대괄호. 그 두 가지 구별하셔야 되고요. 이거는 fancy indexing인데 인덱스 1번에 있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리턴하는 거예요. 출력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는 숫자, 얘는 어레이. 원소 한 개로 이루어진 어레이. 이 얘기가 fancy indexing의 결과는 어레이다 라고 하는 게 이런 의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어렵지 않죠? fancy indexing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자,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을 할 거예요. 데이터 프레임도 얘랑 동일한 방식이 적용이 돼요. numpy 어레이에서 인덱싱, 슬라이싱, fancy 인덱싱 하는 이런 방법들이 데이터 프레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그대로. 그래서 이거는
이 인덱싱 방법은 인덱스를 사용하는 이 방법은 넘파이 배열이든 파이썬의 리스트든 그리고 그 데이터 프레임,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든 가장 기본이에요. 인덱스를 사용하시는 이 방법은 반드시 아셔야 돼요. 반드시. 그리고 약간의 다른 특징들이 있죠. 리스트와 어레이가 다른 특징. 나중에 보시겠지만 어레이와 데이터 프레임이 조금 다른 특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되셨죠? 자, 팬시 인덱싱은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팬시 인덱싱을 이해하실 수 있으시면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엇을 하실 수 있냐면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걸 할 수가 있어요. 불리언 인덱싱은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 조건을 만족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어레이를 만드는 방법. 사실 이 불리언 인덱싱은 fancy 인덱싱과 굉장히 유사해요. 굉장히 유사한데 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위쪽에 어레이 만들어져 있죠. 여러분들이랑 저랑 똑같이 만들어져 있죠. 37, 12, 72, 9, 75, 5, 79, 64, 16, 1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 그렇죠? 자, 어레이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즈라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불리언즈라는 뜻인데 numpy.array 어떻게 만들 거냐면 true, false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곱하기 5. 자, 이거 무슨 뜻일까요? true, false 이거는 원소 몇 개인 원소가 2개인 리스트예요, 배열이에요. 여기까지는. 원소가 2개인 리스트죠. 리스트에다 곱하기 5를 하는 건 뭐죠? 원소들을 몇 번 반복해라? 5번 반복해라. 그럼 뭐가 되죠? true, false가 5번씩 나오겠죠. 그럼 그거를 어레이로 만든 거예요. 그죠? 어레이로. 이해되십니까? 출력해 볼까요? 불즈 출력해 볼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true, false. 됐죠? 그죠? 자, ARR에다가 불스를 넘기는 거예요. 자, 뭐가 선택이 됐죠? 37이 선택이 됐죠. 12는 선택이 안 되고요. 72 선택이 됐고요. 9는 선택이 안 되고요. 75가 선택이 되고 5는 선택이 안 됐고요. 79 선택이 되고요. 64 선택 안 되고 16에 선택이 돼요. 뭐만 선택이 됐나요? 추루인 인덱스에 있는 녀석들만 선택이 된 거예요. 원래는 이게 불리언 인덱스입니다. 불리언 인덱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원래 불리언 인덱싱은 논리값으로만 이루어진 true와 false로 이루어진 논리값들의 배열 또는 리스트 또는 튜플을 사용한 인덱싱입니다.
여기서 다 해보죠. 프린트 하고서 프린트 ARR도 프린트 해보고요. ARR도 프린트 해보고 이것도 프린트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인덱싱이 되는 거냐면 true는 선택, false는 선택 안 하고요. true 선택, false는 선택 안 하고요. true 선택, false 안 하고 true 선택, false 안 하고 true 선택, false는 안 하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뭐가 만들어졌어요?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true가 들어가 있는 위치에 있는 값들만 선택해 주는 거. true에 있는 값들, true가 있는 위치에 있는 그 원소들만 선택해서 어레이를 만들어주는 기능. 이게 불리언 인덱싱이에요. 불리언 인덱싱. 아시겠습니까? 자, 이걸 어떻게 응용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응용하실 수 있냐면 ARR에서 짝수들로 이루어진 원소들 ARR의 원소들 중 짝수들로만 이루어진 ND 어레이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자, 이걸 한번 해보죠. 프린트 ARR 다시 한번 프린트 해볼게요. 자, 그리고요. 이번에는 무엇을 프린트 해보냐면 ARR을 2로 나눈 나머지가 0인지. 자, 이거 뭐가 될까요? 이거 프린트하면 뭐가 될까요? 배열은요. ND 어레이는 모든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 뿐만이 아니라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 비교하는 연산 전부 다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엘리먼트 와이즈 원소들끼리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연산이 일어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될까요? 30이 짝수가 아니니까 false, 10이 짝수니까 true, 70이 짝수니까 true, 9 짝수가 아니니까 false. 2로 나누는 연산, 2로 나눈 나머지를 계산하는 연산이 모든 원소에 대해서 다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0인지 아닌지 비교하는 연산도 모든 인덱스에 있는 원소들끼리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가 뭐가 돼요? 결과가 true, false 10개를 가지고 있는 리스트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결과 자체가 나머지를 계산하고 그 다음에 비교한 0과 같은지 다른지 비교한 이 결과는 ARR이라고 하는 배열의 원소의 개수와 똑같은 개수의 원소를 갖는 true와 false로 이루어진 배열이란 말이에요. 자, 이 배열을 넘겨버리는 거죠. 무엇을 할 때? 인덱싱 할 때 배열을 넘기는 거예요. 인덱싱 할 때 배열을 넘겨주는 게 팬시 인덱싱이잖아요. 근데 true, false로 이루어진 배열을 넘겨주는 거여서 불리언 인덱싱. 어떻게? ARR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인가요? 짝수들만 선택된 거 맞나요? 37은 짝수가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짝수. 그 다음에 홀수, 짝수. 맞네요. 이렇게 하는 것을 불리언 인덱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쪽에 있는 내용이 뭐다? true, false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다 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아래에 있는 내용이 생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열에서 배열의 원소가 짝수이면 선택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배열에서 배열의 원소가 짝수인 것들로 이루어진 부분집합 배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되셨습니까?
그럼 홀수들만 선택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 홀수들만 선택하겠다. ARR 원소들 중 홀수들로만 이루어진 ND 어레이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어레이 대괄호 조건식을 안쪽에다가 조건식을 써버리면 되는 거예요. 마치 변수 하나를 가지고서 조건식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변수 하나 가지고 조건식 만드는 것처럼 생각하셔서 여러분들이 그 조건식을 만들면 이 계산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하나 다 똑같은 연산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어레이, 이 numpy ND 어레이의 특징이에요. 되게 쉽죠. 그래서 마치 이거를 숫자 하나로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숫자 하나로 생각하고 여러분들 코드를 작성하시면 그게 반복이 되면서 모든 원소에 대해서 반복이 되면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홀수면은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합니다. 배열에서 2로 나눈 나머지가 1인 녀석들을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어때요? 맞죠? 네, 되셨습니까? 질문 있으시면 질문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 nump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건 1번 파일입니다. 1번 파일인데 numpy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배열을 쉽고 빠르게 연산을 하고 무슨 기능을 가지고 있다? 반복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엘리먼트 와이즈하게 연산을 수행한다. 진짜 중요한 특징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numpy를 굉장히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마치 숫자 하나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1이면 조건 만드는 거 쉽잖아요. 숫자를 2로 나눈 나머지가 0이면 근데 그런 게 배열에 있는 이게 배열이니까 배열에 있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똑같이 반복하면서 다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분 집합인 ND 어레이가 또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되셨습니까? 어렵지 않으시죠? 이런 기능들은 1차원, 2차원, 1차원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2차원에서 똑같이 사용이 됩니다. 네, 이런 슬라이싱, 인덱싱이나 슬라이싱 전부 다 2차원에서 동일하게 사용 가능하고요. 팬시 인덱싱도 비슷하게 사용 가능합니다. 2차원에서도 사용 가능해요. 원하는 인덱스 있는 녀석들만 사용하시는 거 가능하고요. 불리언 인덱싱도 2차원에서 사용이 가능하기는 해요. 가능하기는 한데 결과가 조금 원하는 결과는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2차원에서는 불리언 인덱싱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돼요. 2차원에서는 인덱싱, 슬라이싱, 팬시 인덱싱, 불리언 인덱싱 이 모든 것들이 1차원, 2차원, 뭐 3차원 다 사용 가능합니다. 사용 가능하고요. 근데 불리언 인덱싱은 2차원에서는 조금 다른 결과가 나오네? 라고 하는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거는 한번 여러분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네. 그리고 뭐 만약에 그 우리가 머신러닝을 할 때 그런 내용이 나오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2차원에 대해서는 1차원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셔도 좋습니다. 1차원에 대해서만 잘 알고 계셔도. 네. 질문 없으신가요? 네, 이번에는요. 그 넘파이의 통계 관련 함수들. 배열 통계 함수들을 알려드릴게요. 통계 함수일 수도 있고요. 통계 메서드일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넘파이는 같은 기능이 함수로도 만들어져 있고 무엇으로도 만들어져 있다? 메서드 어레이의 ND 어레이의 메서드로도 만들어져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함수 사용법. 함수는요. numpy 점 펑션 이름. 펑션 이름이 있고요. 그 다음에 ND 어레이를 넘겨주시면 돼요. 여기에 그러니까 통계 관련 함수들이 여기에 오면 되는 거예요. 합계, 평균, 표준 편차, 분산 등등등. numpy 모듈에서 직접 함수를 호출하시는 거죠. 그때는 여기 뭘 해야 된다? ND 어레이 객체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사용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메서드를 사용하시는 건 어떻게 사용하시는 거냐? 메서드는 numpy의 ND 어레이 객체가 있어야 돼요. 객체가 있어야 되고 그 객체에서 메서드 이름을 호출을 하시는 거예요.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아규먼트를 전달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를 들어서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면 누구의 평균? 앞에 어레이가 있잖아요. 어레이에서 평균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네, 코드를 보면서 설명을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숫자 다시 한번 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 있으니까 가지고 할까요? 프린트 ARR 만들어진 거 있죠? 이거 있죠? 그쵸? 자, 이거 보시면 네. 이렇게 10개의 숫자가 있는 거예요. 10개의 숫자가 있죠? 합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numpy 점 합계니까 sum 아닐까요? sum? 있죠. sum. 자, 여기에다 뭘 준다? 여기다가 array를 준다예요. array를 준다. array를 준다. 나머지는 디폴트 값이 다 있어요. 나머지는 디폴트 값들이 있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얘만 넘기면 돼요. 얘는 뭐라고 돼 있죠? array. 배열 넘기면 되는 거예요. 배열. 그러니까 여기다가 ARR 이렇게 넘기면 여기 있는 10개 숫자의 합계가 얼마? 370. 맞겠죠? 네, 계산 틀리진 않을 거예요. 이게 함수. 메서드는 어떻게 사용하는 거다? 메서드는 변수 이름이 뭐예요? array 변수 이름이 뭐예요? ARR. 그렇죠? 여기서 점. 여기서 점이에요. array에서 점 쓰는 거예요. array에서. 자, 그러면 뭐가 있을까요? 똑같이 sum이 또 있어요. 근데 여기는 사용하는 방법이 다르죠. 뒤쪽에 있는 아규먼트는 다 똑같아요. 뭐가 빠져 있어요? array를 넘기는 게 빠져 있어요. 왜 array를 넘기는 게 빠져 있을까요? 얘가 array니까. 배열에서 총 합계를 계산하는 기능을 사용해 주세요 란 말이에요. 이거를 메서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과는 같을 수밖에 없어요. 같은 기능이니까. 같은 기능이니까. 자, 어떤 거를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함수냐, 메서드냐, 함수냐, 메서드냐 라고 하는 거예요.
용어에 대한 정의입니다. 용어에 대한 정의. 자, 여러분들 문서 보시는 방법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어제 넘파이 홈페이지 알려드렸죠. numpy.org. numpy.org. 그죠? 자, 도큐멘테이션 들어가세요. 도큐멘테이션 들어가셨습니까? 네. 자, 여기서 검색하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평균 계산하는 함수가 있을까 하고 검색을 해보는 거죠. 평균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mean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mean. 그죠? 검색해 보시는 거예요. 검색. 여기에 평균 이런 거 넣고 검색을 했죠. 자, 보세요. mean으로 시작하는, mean으로 끝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mean. 그럼 여기서 우리 뭐 봐야 돼요? 어떤 문서를 봐야 될까요? 여기를 보시는 거예요. numpy 모듈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 펑션. 여기 이름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파이썬 펑션 이렇게 돼 있죠. numpy 모듈이 가지고 있는 파이썬 펑션. 얘를 보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 보죠? 여기. 이거 뭐죠? numpy 모듈이 가지고 있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의 method.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method. 그렇죠? 요거나 요거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서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펑션이라고 하는 이름, method라고 하는 이름, 그 용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시면 문서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실지 이해가 되시는 거예요. numpy 모듈에 있는 mean이라고 하는 함수를 설명을 하는 거구나. 이거는 ND array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 안에 포함되어 있는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서 문서를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찾아가면 일단 얘 먼저 파이썬 펑션부터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 아규먼트들 있고요. 그렇죠? 아규먼트에는 무엇을 전달을 해야 되는지 라고 하는 것들이 쭉 설명이 있어요. 쭉 설명이 있고 그다음 밑에 보시면 예제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제들을 따라서 해보시면 굳이 여기 있는 거 다 안 읽어도 대충 어떻게 동작하는 건지 아실 수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까 numpy, ND array, mean. array가 가지고 있는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 그죠? 자, 이거 들어가 볼까요? 들어가 보시면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하실 때에는 array에서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용할 때는 이렇게 쓴다. 사용 방법은 뭐랑 똑같다? numpy mean의 사용 방법을 보면 된다. 왜? 뭐만 달라지니까. 달라지는 거는 함수는 array를 아규먼트로 전달하는 거고 메서드는 array가 메서드의 주어가 되는 거고 그것만 차이가 있는 거죠. 아규먼트로 전달이 되느냐 아니면 함수를 호출하는 주체가 되느냐 그것 말고는 사용 방법은 똑같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무엇을 할 때 문서를 찾으실 때 mean이라든가 sum이라든가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이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여러분들 기억하시잖아요. 이제 그런 그 몇 가지 키워드로 검색을 하면 검색 결과가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검색 결과가 한두 개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검색 결과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어떤 문서를 볼 거냐. 내가 원하는 문서를 잘 찾아야 그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 용어를 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펑션이라고 하는 용어, 메서드라고 하는 용어. 그러면 여기서는 모듈이 가지고 있는 함수, 클래스가 가지고 있는 메서드. 그러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찾아서 보셔야 될지를 아시게 되는 거죠.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이거는 참고로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 거예요. 넘파이에. 넘파이 모듈에 캐릭터 어레이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 그 클래스가 mean이라고 하는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문자열들의 배열이란 뜻이겠죠. 아마도 우리는 문자열의 배열에서 사용할 일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런 거는 안 보면 되는 거예요. 안 보면. 되셨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문서 보고서 이거 뭐지? 하고 보지 말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의 결과가 나왔을 때 얘가 아닐까? 하고서 얘를 먼저 찾아가 보자라는 거예요. 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썸 하나 알려드렸고요.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